오늘 아침에 이 마포 5인 당사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는데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5명이 모이긴 했다. 하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식사 자리는 아니었다. 법안 처리 TF에 대한 뒤풀이 성격의 식사 자리였고 비례민주당을 만들 계획이 아니었는데 전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해명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만났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눈 것도 사실이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뭐 비례정당을 창당한다 이런 걸 결의할 수도 없고 또 거기까지는 사실도 아니고 비례정당에 대해 논의를 하신 건 맞아요? 창당을 논의한 건 아니에요. 이 해명 충분하십니까? 최창원 박사님. 창당을 논의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다른 기존 정당을 활용하든 연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민주당 플러스 4를 할 때만 해도 한국당, 지금의 통합당 중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성사가 됐어요. 근데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위성정당을 통합당에서 만들으니까 민주당은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운데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또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당을 창당하고 뒤에서 정치적인 이렇게 뭐 음모 같은 걸 꾸미는 걸 보면 92년도에 초원복국 사건이라고 부산에서 있었는데 YS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그때 이제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 정주영, 김대중 쪽을 우리가 험난하면서 YS를 밀자. 그게 이제 녹취가 돼가지고 엄청난 반향이 있었지만 결국 YS가 당선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학습한 것인지 지금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한두 달 욕을 먹을지라도 나중에 4년 동안 웃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발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저는 지금 공수처법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통과된 그 선거법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에요. 김 의원님하고 저도 동감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선거가 연기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예. 그런가 하면 통합당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기존에 이제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원장 등은 일단은 이 선으로 빠져.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해. 그럼 전국 선거를 지휘할 이른바 사령관이 필요한데 두 명의 사령관 얼굴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미래통합당 식만계자, 김 전 대표와 유 의원 등 중도보수 통합세력 상징 인사들 영입 추진 중이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접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아직 황 대표로부터 연락은 없다. 연락 오면 만나보겠다. 만나고 나서 고민하든 판단하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통합당 관계자는요. 황 대표가 직접 접촉할 계획, 합류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고승덕 전 의원님. 네. 사실은 지난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때 선거판은요.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각 조간신문에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치 의석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투입으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선거를 뒤집는 역할을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했단 말이죠. 이번에 한국당, 통합당으로 과연 올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보도 내용대로 만나볼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한 반 정도 이상 하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싶은데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4년 총선 때만 되면은 꼭 그 소방수처럼 이 당에서 부르고 저 당에서 부르고 불 끌어다니고 그러면 조금 또 살려놓는 뭐 그런 맛도 있고 아마 이분 직업이 선대위원장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4년마다 한 번씩 등장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물론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저쪽에 그 당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건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분이 이렇게도 없느냐. 제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뭐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다른 공동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 말고는 정말 사람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예, 물론 김종인 전 대표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고 싶다라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듭 김종인 대표에게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모셔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을 국민들이 안단 말이죠. 선거에서 다 이겨놓고 있으니까 갑자기 친문 의원들이 셀프 비례다.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가 필요 없어라고 비례 의원도 지금 던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매도됐던 측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실까요? 그때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최대 고비였었죠. 뭐 당 내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표 자체도 그 당시 그러니까 대표 자체도 이 당국을 어떻게 했고 실제로 많은 이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큰 석을 얻는 이런 이변도 있었고 그 당시에 솔직히 민주당을 총선에서 지켜준 게 김종인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대안이 그때 없으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른바 컷오프 물갈이 대단했죠. 어마어마했죠. 이해찬 현 대표도 날렸어요, 김종인. 그렇지만 거기에 누구 하나 민주당 내에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김종인 대표가 하는 하나하나가 지지율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뭐라고 못하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기에 간들 비난받을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건 지금 저 역할 자체는 어쩌면 민주당이냐 미통당이냐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어떤 정말 역할론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당시 잘했다라는 그 역할만 보다면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결론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에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예. 최청호 박사님 말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예.